우리 아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체력 떨어져 가는 거 보일 때 있죠. 애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 소화 잘 안 된다고 한다, 시험만 되면 극도로 긴장한다, 머리 아프다고 한다, 잠 잘 못 자는 것 같다. 우리 아이한테 말씀드린 증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머리에 잘 안 남는 상태인 건데요. 저한테 이번에 온 대치동 수험생도 검사해봤더니 스트레스 지수가 말 그대로 100%, 체력, 면역력 다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몸이 버티질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원장입니다. 15년간 임상하면서 수험생들 케이스를 진짜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 아이가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소화 잘 안 된다고 한다, 머리 아프다고 한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한다. 제가 추천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부 체력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애는 진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적이 하는 것만큼 잘 안 오른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가 공부할 의지 아니면 공부하는 능력, 학습 방법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부 효율은 머리가 아니라 몸 상태가 결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한테 더 집중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이 몸이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아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진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아이들 의지 문제가 아니고요. 몸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 있는 상태에서 의지만으로 버티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상담 받았던 대치동 학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고3 수험생이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왔어요. 딱 어머니 표정 보자마자 딱 느껴졌습니다. 애기도 어머니도 엄청 지쳐 있었거든요. 처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눈은 책을 보고 있는데도 머리가 멍해서 들어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 자율신경 검사를 진행하고 뇌파 검사, 스트레스 검사를 했는데 결과 보고 저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100%, 딱 말 그대로 최고치였습니다. 체력, 면역력 지수는 바닥이었고요. 자율신경 상태도 완전히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겉으로 딱 봐서는 티가 잘 안 났거든요. 평소에도 아픈 거, 힘든 거 티 잘 안 낸다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냥 딱 의지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냥 좀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넘기셨다고 했는데 몸은 이미 한계가 와서 신호를 막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점점점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자율신경이 흔들리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얕아지고 또 긴장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든요.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책을 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게 집중력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뇌에 산소랑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눈은 책 보면서 글씨를 따라가는데 머리에는 하나도 안 남는 상황, 이게 바로 딱 그 상태입니다. 특히 고3들은 조금씩 더워지면서 여름 딱 들어가면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위 자체가 또 자율신경에 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몸이 버텨주질 못하기 때문에 공부 효율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대치동 학생도 자동차로 따지면 연료통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황이었던 거라 그 상태에서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기는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몸을 먼저 챙겨야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밥을 잘 못 먹는다, 아니면 입맛이 없다고 한다, 소화가 자꾸 안 되고 머리가 띵하다고 한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위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 든다고 얘기도 합니다. 밥을 먹어주고 소화가 잘 돼야 뇌로 가는 포도당 에너지가 생길 건데 시작부터 안 되니까 기력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도 피곤하다. 이건 수면의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자는 동안에도 뇌가 쉬지를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안개 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 현장에만 가면 극도로 긴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아는 문제인데 시험 상황만 되면 순발력 떨어지고 머리가 쌩쌩 안 돌아가서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아이들의 멘탈 문제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흔들려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입니다. 또 공부하다가 자꾸 멍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뇌혈류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공부만 디립다 열심히 하기 전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몸 상태 만들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치동 학생한테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3가지를 동시에 잡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소화, 수면, 긴장감 요거 3개를 잡는 건데요. 사실 이 3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긴장이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수면도 얕아지고, 수면이 얕으면 긴장도 더 심해지고, 긴장이 또 심해지면 소화는 또 안 되고,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처방한 게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촉명 공진단입니다. 촉명공진단은 일반 공진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처방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력과 체력 채워주는 공진단 베이스에다가 인지기능이랑 집중력 올려주는 약재를 더 추가해서 만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줄여주는 약재를 씁니다. 외부 환경에서 똑같은 스트레스가 작용하더라도 우리 몸 상태가 좋으면 사실 이 스트레스들을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몸이 너무 긴장돼 있고 힘들다. 그때는 동일한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확 무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 받은 몸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소화 기능 자체를 올려줄 겁니다. 스트레스 심하면 위장 운동 자체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 흡수를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위장 운동 촉진시켜 주고요. 소화효소 분비 도와주는 약재들을 같이 넣습니다. 소화가 살아나야 머리 끝까지 영양분도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지능력, 집중력 요 2개의 좋은 약재를 같이 더합니다. 이게 촉명공진단이 일반 공진단이랑 다른 핵심인데요. 뇌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약재들, 촉명탕에 들어가는 성분들 추가해서 구성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용 자체로 전체적인 체력을 보충해줍니다. 녹용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이나 IGF-1 성분 자체가 아이의 체력 자체 늘려줄 거고요. 키 크는데도 도움 많이 줄 겁니다. 체력 보강, 면역력 상승 이런 데 직접적으로 도움될 겁니다. 그러면 그 대치동 학생이 촉명공진단 먹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처음에 왔을 때 스트레스 수치 100점이었던 거, 그리고 체력 면역력 바닥이었던 거, 처방한 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어머님한테 연락 왔는데 애가 이제는 밥도 잘 먹고 아침에 깨우는 게 훨씬 쉬워졌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 시작인 거거든요. 수면의 질 올라가기 시작하면 뇌에서 밤에 자면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 싹 청소하거든요. 집중력도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이,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공부하다 보면 멍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딱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화 기능도 정상을 찾았다, 그리고 뇌 혈류도 정상이 됐다, 딱 그 신호입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시험 기간에 긴장하는 것 자체가 진짜 많이 줄었다, 이 얘긴데요. 사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얼마나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잖아요.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뇌도 쌩쌩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실력 발휘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정확하게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냐 하면, 증상도 중요하고 수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율신경 검사, 뇌파 검사, 스트레스 검사 이런 거 통해서 객관적으로 아이 몸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애가 좀 피곤하다 이래서 내원했는데 검사해보면 스트레스, 면역력 안 좋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짜 겉으로는 티 잘 안 나거나 안 내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애가 자꾸 밥 먹기 싫어한다, 소화 안 된다고 한다,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완전 해롱거린다, 아침에 깨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확실히 공부 체력 떨어진 거니까 공부할 수 있는 몸 상태 먼저 만들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아이 몸이 그 공부량을 받쳐줄 수 있는지 먼저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게 엄마가 진짜 해줄 수 있는 지원입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이 안 오르는 건 아이 의지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소화, 수면 이 3가지가 무너지면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몸이 버텨줘야 공부 효율도 나오는 거고, 그 몸을 가장 먼저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수험 준비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총명공진단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관련 내용 고정 댓글에 넣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결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최선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을 위한 좋은 정보 전달 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요. 수험생들 화이팅!